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동생 있으시죠? 네, 있죠. 둘 어때요, 사이? 옛날에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제 그만 좀 싸우자 그래서 먼저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싸웠어요. 몇 살 차이예요? 저랑 4살 차이. 오, 4살 차이인데도 싸워요? 근데 서로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동역자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여동생도 같이 기도하는 친구라서 네네네. 같이 이제 엄마 아빠 위해서 가정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얘 없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게 그렇죠. 싸웠다가 오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네. 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세워주고 있는 배우 이현경 집사님, 걸그룹 S 메인 보컬이셨던 이현영 집사님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야, 네. 두 분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네요 우리가. 이렇게 출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방송에서 네. 이렇게 같이는 처음이고. 그쵸? 네. 예. 와. 기독교 방송 사상 간증 두 분이 같이 나온 거 처음이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네. 둘이 나온 적 있었는데. 아니야. 부부가 나온 적 있잖아요. 부부 넷이 같이 넷이. 나온 적은 번 있는데. 있었어요. 근데 둘은 처음인데 어쨌건요. 어쨌건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데 언제부터? 저는... 누가 언니예요 근데 참?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제가 언니예요. 제가 언니. 예. 자, 이현경 집사님부터. 네. 아무래도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그리고 남편이 또 감사하게 결혼하고 나서 더 열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좀 내조와 그리고 특히 제가 아들이다 보니까 남자애들 친구들 보면은 이미 다 결혼까지 시킨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벌써? 네, 네, 벌써. 와, 부지런하다 그 집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시기가 있더라고요. 엄마의 이 얘기가 들리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중해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한 이제 많이 해줘야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떨어져 줘야 이 관계가 예. 엄마 아들은 오래 갈 수 있겠더라고요. 많이 공부하셨네요. 아들 하나예요? 하나요. 몇 살이에요? 지금 5학년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5학년이면 네. 앞으로 뭐 한 3, 4년만 더 고생하시면 3, 4년이면 되겠죠. 글쎄요, 그걸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아이마다.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셋이 됐는데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원래는 이제 계획이 없었던 늦둥이가 이제 생기면서의 삶이 저는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냥 매여 지냈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우선순위랄 것도 없이 모든 삶이 그냥 저는 그냥 육아였던 예. 것 같은데 이제 좀 셋째가 이제 크면 괜찮겠지 했거든요. 근데 올해가 제일 좀 육아와 그 집안일에 왜냐면은 가장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을 한꺼번에 어머, 시켰거든요. 다 1학년이 네. 된 고일, 거예요. 중일, 초일이에요? 네네네. 그 생각지 우와. 못했던 이제 회망되겠지 했는데 또 다른 그런 관문이 오면서 그냥 미리 생각하지 말고 네. 다시 한번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바뀌면서 예. 그렇게 지냈더니 뭐 나날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네. 아니, 두 분이 정말로 예뻐지셨어요. 그래요? 정말 아니, 예뻐지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할게. 그러니까 편안해지셨어. 편한. 그 얘기하려 했죠? 편안해진 걸 우리 표현으로는 여자들 예뻐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모르시네. 여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려놓으면서. 남자들은 여자들 모른다니까. 그래, 예뻐졌어요. 바꿀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름다우셨어요. 두 분이 이제 자매신데 나이 차이가 차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터울이 어떻게 돼요? 터울이? 6살 차이예요. 그래요? 많이 네, 나는 어릴 편이에요. 때는 네. 정말 많이 많은 났었죠. 거지, 6살. 많았죠. 예. 지금은 그걸 어릴 느껴요? 때는 엄청 큰 언니였고 지금은 나이 차이를 못 느껴요. 지금은 대화할 때도 사실은 언니이고 동생이지만 친구랑 대화하듯이 진짜 통화도 자주 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친구? 그리고 또 제가 혹시 먼저 결혼을 했거나 했으면 또 차이가 많이 나서 삶 자체도 그럴 수 이렇게 있겠다. 구분이 됐을 것 같은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저는 되려 좀 낮아지고 동생이 좀 성숙해지고 또 특히 또 제부가
저보다 알죠. 나이가 있으시고 네네네. 하니까 또 이렇게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럼 신앙생활 시작은 어떤 분이 먼저 하셨는지? 저희 언니가 모태신앙이에요? 아무래도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초등학교 그러면 4학년 때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만났어요. 제대로? 그때 뜨거웠던 것 같아요, 가장. 어떡해요? 4학년 때? 네, 초등학교 4학년에 뭘 한다고? 그러게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여자친구가 예. 전도를 그 교회에 해주고 그 친구 이제 다른 교회로 그러니까 나를 인도 원아가 인도를 해준 그 중간 입장. 근데 그 친구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못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살면서의 가장 고마웠던 그리고 제가 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때 단단함으로 그때는 디모데 제자 훈련, 새벽기도 되게 뜨겁게 아니, 초등학생이? 네. 어머. 그렇게 막 또 대단하게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중심을 확실히 가질 수 있었던 게 그때의 힘으로 그러니까 운동도 어릴 때의 근육이 만들어진 거는 예. 나이 들어서도 맞아. 그 평생 간다고 근육으로 그러죠. 가는 것처럼 사실은 일을 하면서도 제가 떠나기도 하고 했지만 떠났다고 해서 제 마음이 떠난 건 아니었고요. 항상 모든 일이며 관계며 중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믿게 되시면서 집안 전도에 대한 꿈도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저의 기도를 지금 제가 돌아봤을 때 정말 응답이 없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응답이 안 주셨던 거는 그 선택이 옳지 않을 때 아하. 지나 보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응답됐다가는 네, 그런 거.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을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봤더니 답을 주셨네. 이게 이제 부모님 전도였어요. 한 2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20년?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다 믿는 분들? 네. 그러면은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 저를 가장 먼저 데리고 이제 전 그때 동생이니까. 유치부? 네, 유치부였죠. 언니가 4학년 때니까 6살이었나? 그렇지. 기억나요? 맞아. 저는 너무 저는 또 오히려 그때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뭐 그게, 맞아. 그게 있었나 봐요. 유치부가 뜨거워요. 저 정말 그때 신앙이 유치부 애들도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정말로 유치부 때 진짜로? 제일 뜨거웠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와 그때 믿음을 가진 그때 내가 왜 그때 우리 이렇게 찬양을 또 되게 최덕신님의 그 찬양 너무 좋아하고 막 같이 부르고 네, 그게 뭐예요? 찬양이? 같이 불렀던 게 기억나요? 그나 그거 이제 언니고 나는 좀 달랐지. 나는 유치부 찬양이고 언니는 조금 또 위에 찬양이고 나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가 버리는가 아시죠? 예. 근데 몰라요 이분은 늦게 믿으셔가지고. 근데 정말로 뭐 찬양으로도 그랬지만 저는 신기했던 게 꿈에도 나와주시고 그랬어요. 그 꿈에? 네네. 그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저한테 이렇게 손 얹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유치부에서. 네. 그날 밤에 그렇게 나와주셔서 네. 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꿈. 뭐 이런 좀 그래요? 지금은 정말 꾸고 싶어도 꿀 수 없는 그런 지금 귀한 지금 꿈을. 네. 안 나타나셔요? 나타나주지. 순수한 그 마음을 그랬나 되게 봐요. 예쁘게 보셨구나. 정말 순수했던 믿음이 그냥 그때는 다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 백지니까. 네. 언니로 통해서 믿음이 생겼지만 좀 저만의 그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좀 빨리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역자 맞아. 그러네. 자매지만 신앙의 동역자, 기도의 네, 맞는 것 동역자가. 같아요. 근데 동생이지만 그 동생이지만 서로 어떤 존재예요? 제가 대학교 때 그냥 뭐 답을 얻고자 던진 건 아니고 그냥 고민을 옆에 있으니까 던졌는데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중학교 1학년. 네, 중학교. 네. 그러면서 살면서 참 이렇게 옆에서 그러니까 뭐 힘이 된 건 당연한 거고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방향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갈팡질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있죠, 때 사람은. 예, 본의 아니게 본인이 의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존재만으로 한 거죠. 그 힘이 되는 지금도 그럴 때는 언니 동생이 순위가 바뀌어요, 그죠? 그럴 때는 좀 사실은 바뀔 수도 그렇죠. 있어. 예, 네. 그래서 언니가 그래서 생각한 게 많이
많이는 물어보지 말아야겠다라고. 그게 고민을 나누는 순간 내가 고민을 SOS 하는 순간 내가 낙자야. 약자가 돼요. 그렇죠. 막 큰 소리를 치고. 언니한테. 네. 그때가 생각이 나요? 생각나죠.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그때쯤에 되게 성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딸을 당했어요. 딸을, 왕따. 왕따를. 그때는 왕따란 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맞아. 그때 그냥 그런 말도 없었어. 우연찮게. 근데 그때 제가 되게 힘들어서 집에서 주여 삼창을 외치고 통성기도를 혼자 집에서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쁜 사람들이 겪는 병이야.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제가 그때부터 좀 그 사랑과의 관계에 좀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좀 어린 나이에 좀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언니가 대화했을 때 뭔가 대화가 돼. 얘가 이런 대답을 하네라고 이제 좀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랑 이제 쭉 대화는 시작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우리 이현영 집사님은 네.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도 우리 현경이 언니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저희 엄마, 물론 우리 엄마가 이제 저를 되게 이뻐하고, 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죠. 저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좀 든든하게 좀 인생 살아가면서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순간에 예. 항상 좀 언니의 존재로 인해서 좀 평안을 얻고, 또 약간 안심되는 거 있잖아요. 언니가 얘기를 해주면 어쩔 때는 싫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냐면 언니가 대답하는 대로 가는 게 싫을 때. 내 삶이. 근데 언니 얘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그래서 물어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언니 얘기가 맞고 방향이 언니 말대로 선택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 길이 맞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지하고 예, 엄마는 아니지만 저에겐 또 다른 작은 엄마 같은 존재예요. 이모 같은? 이모보다는 엄마 그렇죠. 쪽. 엄마 오히려. 쪽. 예. 참 희한하게 두 분 다 어떻게 연예계로. 그러니까 한 네. 분은 배우, 데뷔를 한 분은 가수란 말이에요. 네. 그럼 원래 연기자가 꿈이었어요? 저는 사실 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무용? 그래요? 네, 한국무용. 한국무용?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대학도 원하는 곳에 가서 뭐 무용단이나 아니면 뭐 내가 이제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계획을. 저희 아빠가 고3 때 제가 고3 이제 시작할 무렵에 갑자기 이제 그런 집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세가 기울었어요. 예, 하필 타이밍이 딱 고3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뭐가 잘못됐고. 네. 근데 사실은 그때 고3 때부터가 들어가는 게 가장 많아지거든요. 레슨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무용을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이건 저한테 너무 큰 일이거든요. 고3 때 갑자기 또 이렇게 진로를 바꿀 수도 없는 건데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엄마가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밖에 나가셔서 제 학원비와 이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용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학원의 원장님이 작품비를 이 상황을 아시니까 받으셔야 되는 거에 절반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 녹음을 그 제대로 된 곳에 가서 녹음을 스튜디오.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에서 이제 아끼신 거. 그래서 저는 세종대를 시험을 봤는데 음악이 안 나온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실기 시험 때 실기 시험 때 실기 이제 살풀이 준비를 하는데 살풀이 춤. 네. 오. 음악이 안 나와. 갑자기 이제 막 교수님들이 웅성웅성. 하시더니 자 그러면 박수를 쳐줄 테니까 이 박자로 해보라고. 근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살풀인데 눈물이 나면서 이게 막 한스럽게 되게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 네, 그래서 됐다. 난 된 거야 라고 하고 그리고 전화로 듣고 싶지 않고 나는 이렇게 가서 합격자의 날 이거를 데려갔었어. 대자보. 맛있는 내 거 사준다고. 눈으로 가서 확인하자. 맛있는 거 사줄 때 같이 합격했으니까 가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갔어요, 저를. 학교를 갔어요. 갔어요. 그리고는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얘는 무슨 죄인지 물어보지도 불합격이 된 못하고 거죠. 이렇게. 실격이에요, 음악이 안 나오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아예 그거는 그 준비물
미지참으로 실격이지, 실격. 그냥 탈락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아무 말도 없이 언니 가는 거예요. 저 뒤에 쫓아 열심히 뒤에 쫓아 아이고, 저런. 이유도 모르고. 3일 동안 아마 방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속상했겠죠. 속상해서 그리고는 재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해서 어려우니까 집안이. 네, 그럼 저 어떻게 했어요? 딴에는 할 수 없이 간 곳이 서울예전이라는 곳이에요. 서울예술대요? 서울예대. 네. 그때는 서울예전이라 그랬죠. 예, 그죠? 서울예전. 지금은 서울예술대야? 네, 그때 이제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던 게 뭐가 그럼 언니 있었지? 토라진 게 그거예요. 그때였지. 왜냐면 열심히 기도했거든. 교회를 이제 안 다니시게 나왔네. 그것 때문이었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음악을 그렇게 잘하는 걸 했냐고요? 맞아요. 근데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오히려. 오히려 서울예대 음. 예대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학교 방송반이었어요. 아, 근데- 방송반? 네. 예. 근데 무용 때문에 하질 못했는데 네네. 그 당시 저는 이제 노래도 좋아하고 방송을 그러면 대학 2년 동안 서클을 재밌게 보내보자. 방송반에서? 네. 그래서 방송반을 하고 그래서 이제 SBS 처음 개국할 때 예, 예. MC 이제 오디션으로 특채로 그렇지. 데뷔를 하게 됐어요. 와, 거기에 간 거에 지원을 해서. 그게 이제 방송 그 방영과의 선배님이 추천을 해주셔갖고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오디션이 저는 대학생 신인이었고 광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우분도 계시고 엄청 많이 오디션을 보셨는데 기회가 저한테 온 거예요. 방송 MC를 보다가 그 공채 시험을 MBC를 봤어요. 근데 탤런트? 네. 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4차까지 갔는데 떨어져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녹화를 가는데 제작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친구가 이제 그냥 다른 프로그램을 원해서 안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다음 차순으로 밑에 후보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인 예비 거예요. 합격자. 예비 합격자.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게 그 친구가 이하연이라는 친구예요. 오. 그 친구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 네. 제가 하는 MC를 개편을 하면서 그걸 그거를 하겠다고 가고 저는 이 친구 빈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 재밌네. 거예요. 너무 어머, 신기하죠. 이야. 너무 재밌다. 네, 그 나중에 이제 아연이랑 그런 얘기를 아연이는 모르죠. 저는 아는 아이고. 거고. 우리 저 동생 네, 네. 이현영 집사님은 가수.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찬양사랑 이렇게 찬양을 좋아했고 음악을 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를 키우지만 제가 재능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재능은 확실히 하나님 주신 재능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도 하고 싶어하고 재능도 있고 하니까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곡도 하고 싶고 막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또 무용을 하니까 저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집에서 혼자 막 이렇게 했고 교회에서 그냥 반주하고 그렇게 음악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음악 동아리를 하면서 예. 한번 길을 찾아보자. 대학가요제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언니는 이제 저 가수하는 거를 그때는 반대를 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가 그런 봐. 유혹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니 특히 또 가수 쪽은 언니가 경험을 안 했으니까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니가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KBS 합창단 그 광고가 뜨더라고요. 네, 모집. 그래서 언니가 너 그러면 가수 말고 합창단 한번 시험 보는 거 어때? 해가지고 또 제가 말을 되게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KBS 합창단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서 KBS 합창단을 이제 입단을 했었어요. 시작이? 네, 시작이.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실력이 그 있었네. 한켠에는 나 가수 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직업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오히려 합창단 생활하면서 가수 제의를 받게 됐어요. 예.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의를 받게 되니까 그때는 언니가 이제 응원하는 마음 쪽으로 바뀌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고마운 게 이제 그때 최지우 씨, 뭐 이민혁 씨 다 동기거든요. 네. 같이 이제 가서 응원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어줘서 기사도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좋았겠다, 그죠? 네, 언니가 이미재 진짜 씨라든지 유재석 씨가 다 엄청 챙겨주시고 예능 MC를 할 때 이제 신인 나가면 또 이렇게 챙겨주고 챙겨주고. 대기실에도 와서 막 이렇게 불러서 챙겨주기도 하고. 이야.
그러다가 이제 저 이현영 집사님은 걸그룹 준비할 이야. 때, 네, 네. 자 지금 남편 아, 남편을 그 만났죠. 배우 강성진 네, 네, 씨를 네. 만나요, 그죠? 네. 운명처럼 만났어요. 네. 그 운명을 얘기해 네, 보세요. 운명처럼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그 20대 초반? 네, 23살 때 이제 20대 만났는데, 초반. 네, 그때 저는 연습생이었고, 데뷔하기 전이었고, 남편은 이미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주인공을 자리매김하고 그렇지.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난남자다 김장훈 그 선배님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날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하러 나이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료분들, 차승원 그 씨와 뭐, 매니저분들 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예. 오셨고 저는 이제 제 친구 생일 때문에 아. 네, 제가 진짜 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만나게 됐는데 네. 오빠가 계속 이상하게 무슨 핑계를 대면서 화장실을 다니면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말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사실 그때 첫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제가 한 그 8개월 전 거의 한 1년 전쯤에 제가 합창단 시절에 예. 나이트를 한 번 더 갔었는데 그때 남편은 사회인 야구단 창단식 남편이 그 대표로 창단식 그거를 하러 나이트에 왔는데 그때는 오빠 옆에 같이 앉게 됐었거든요. 그 기억해요 서로들? 근데 저는 기억을 하죠. 유명인이니까. 근데 그렇지. 오빠는 모르는데 자꾸 저보고 낯이 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때 만났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이유가 그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무슨 야구단 응원단을 하라고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한 일주일을 고민을 했대요. 전화를 할까 말까. 아. 근데 장소가 나이트라 저희 남편이 의외로 되게 보수적이어서 안 된다 하고 이제 접었는데 서로 모르니까. 네, 두 번째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만나고 그 바로 다음날 또 만나게 됐는데 그 종이를 갖고 나왔어요, 진짜로. 내가 갖고 있었다. 네, 이름이랑 그 전화번호랑 어머. 진짜 갖고 있었다. 내 책상 서랍에 아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프로포즈네. 네. 그래서 이거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직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참 의외의 장소에서도 그렇지. 그런 자기의 선입견을 깨게 만들어 주신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거기 아니었으면 또 만나기 어려웠나 보죠. 그러면은 네. 그때 뭐 본격적인 데이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걸그룹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너무 적극적으로 저를 연습실 집을 데려다 줬어요. 되게 예, 멀었거든요. 예. 구리에서 망원동. 매일. 네, 근데 너무 피곤한 날에 저희 집 앞에서 그냥 차에서 잤대요. 그리고 데려다 주고. 그래서 이제 연애가 시작됐는데 제가 저희 언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야 대단하다. 그냥 미안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으니까. 근데 언니가 반대로 남편 이름이 강성진하고 전화벨 울리는 그 이름 보고 언니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닌가? 제가 핸드폰을 원래 이 아이는 제가 이제 모든 거를 공유. 제가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네, 사줬는데 그 당시 뭘 해도 항상 좀 이렇게 저렴한 걸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이렇게 최신형이 아니었어요. 올해 1시간밖에 안 가. 배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재구가 제일 먼저 바꿔준 게 핸드폰이었나 봐요. 예. 근데 뭐가 이렇게 봤더니 핸드폰인데 최신형이야. 최신형이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1번 강성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성진이 그 강성진이야 물었죠. 그랬더니 맞다고. 언니 근데 굉장히 이거 배신감에 얘기를 안 했다고. 왜냐면 이걸 왜 받아?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관계인데 이걸 받아왔는지가 중요하니까. 엄마야 이제 엄마 모드. 네. 그래서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뭐 그래서 받았다 해서 예. 일단은 핸드폰은 돌려줘라. 그러니까 만나는 건 만나되 핸드폰은 돌려주고 만나라.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돌려줬다고 해놓고 안 돌려줬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는 그랬어? 이제 한 달 후 정도 지나고 본인이 딱 이렇게 확신이 서니까 이제 만났으면 좋겠다고 같이 해서 만났어요, 셋이. 제가 그 당시 이제 사극을 할 때였는데 분장실에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예, 있는데 예. 마침 제부 난남자다의 그 뮤비가 뮤직비디오가. 나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분장팀에서 저 배우 너무 괜찮다고 제부 얘기를 칭찬하는 게 이렇게 귀가 이렇게 깔때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마음이 그 열려서.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 보면은 일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여자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들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연 놓치면 안 되는 예, 거고 예. 그리고 그때야 뭐 사람은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인연을 만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누누이 세뇌를 했고 그래서 그리고 저 네, 강성진 네. 씨가 네.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왜 우리 저 양가 부모들 이렇게 다 네네네. 만나잖아요. 네네. 상견례라고 네네. 하는데 그 상견례 이후에 아버님이 무슨 아, 상견례까지 했어요. 날짜를 정했는데 예, 예. 아빠가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상견례 이후에 네, 그래서 결혼식은 사실은 이제 결혼하는 모습을 못 봤죠. 저희 아버님. 그랬는데 근데 이제 결혼하는 건 알고 날짜는 알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네, 네, 갑자기 새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 아빠가 근데 이제 언니가 먼저 이제 첫째 딸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생각이 먼저 결혼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릴 때도 그 얘기를 기억나는 되게 많이 게 했어요. 우리 딸 결혼하면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야지 이걸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저를 데리고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셨고 첫째 뭐 딸 연애는 이러면서. 하더라도 결혼은 먼저는 아니겠지 했는데 아빠가 제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엄청 자랑도 많이 하면서 한켠에는 첫째가 먼저 안 간다는 막 좀 약간 그런 거였는지. 좀 슬픔이 있었어요, 아빠가. 집안으로 제부가 인사를 오는 날이었는데 예. 아빠 갑자기 먼저 가셔서 거기서 이제 속상하셔서 한 잔을 드시더니 제부를 조금 민망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빠랑 이렇게 조금 삐져 있는 마음에서 아빠가 사고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 다행인 통화는- 거는 그치. 제부가 이제 나 같으면 더 했을 것 같다. 내가 딸을 내가 보내면, 딸을 보내면. 더 했을 것 같다. 아빠 마음 너무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아빠 얼굴을 그 다음에 못 봤던 거지만 이제 어쨌든 전화 통화로서 풀고 그 역할을 또 제부가 중간에서 해주고 해서 네. 그 그랬었구나. 아버님 돌아가셨을 네, 때도 네, 네. 저 아직 사위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사위 역할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상주 역할을 상주 역할을? 네, 네. 아무래도 이건 갑작스러운 너무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막 슬퍼하고 막 이거는 그럼 갑자기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에 교통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얼마나 그때 가족들은 유가족들은 남편이 정신없어요. 그럴 수밖에 약간 좀 나서서 해야지만 근데 하는 그거를 상황이었죠. 예. 저희 동기들이 또 동기 중에 처음 겪는 경조사인 예. 거예요. 아빠 부모님에 대한. 예. 그래서 동기들도 이제 3일 동안 재우고 안재욱 씨라든지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아, 현영이 결혼할 사람. 근데 재욱 오빠가 그 사람 참 괜찮더라. 이게 알아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티 안 나게 뒤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네. 너무 괜찮은 내 마음에도 흡족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근데 나는 그 전에 배우자를 생각을 나는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열리잖아요. 네. 근데 특별한 분을 만나고 나서 네. 배우자기도 하라고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그 윤유선 씨 아시죠? 유선 언니가 그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집회를 3일 동안 갔었어요. 예. 더 파이어 집회라고 이렇게 뜨거운 집회. 예. 그곳에서 이렇게 언니가 첫 마디가 현경아 배우자 기도를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언니 얘기를 듣고 그 전에 안 했어요?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그냥 반신반의. 그냥 그 전에는 그냥 크게. 나의 어떤 느낌. 느낌으로.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디테일한 어떤 사람을 구하진 않았는데 배우자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15가지 정도를 넣고 다 적어놓고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랬죠. 그 정도였어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말도 안 돼. 해주세요. 일단 대략 어. 사실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이 같이 손잡고 교회에 갈 수 있는 게. 제일 오케이. 중요하지. 이 사람 마트를 가도 제 손을 잡아요. 지금도 지금도 손 잡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노래를 좀 제가 좋아하니까 노래를 좀 하는 사람 했더니 정말 또 노래를 잘하는 뮤지컬 배우니까. 뮤지컬 배우니까. 아, 또 네. 그리고 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믿음이 있으신 분. 그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을 조금 그렇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양보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던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권사님이시고 네 제가 장녀다 보니까 책임감이 너무 근데 장남을 만나면 이게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힘들 그래서 이 집 저 집. 차남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격은 동생과 좀 비슷해서 네 사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네. 나이는 저는 4살 이상을 원했지만 제부가 어느 날 너무 틀이 좁아져 있다. 연하도 생각해 보시라 해서 혹시 어리다면 1살 정도? 1살 어리고 신기해요. 네, 너무 지금 배우자 기도 신기해요. 안 하고 만났는데. 제부가 있을 거야.
제보가 그렇지. 했어요. 강성진 씨가 그랬을까? 했겠죠. 예. 뭐 잘 살고 있으니까 네, 괜찮아요. 자, 이래서 만나서 이제 결혼했어요. 네. 동생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출산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네. 언니가 이제 뒤에 결혼하고 출산을 동생보다 늦게 했는데 네. 이제 출산 얘기 좀 할게요. 자녀 키우는 얘기. 이현영 집사님 자녀 키우면서 고난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되게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저희 이제 큰 아이가 굉장히 소극적인, 소심한, 뭐 내성적. 뭐. 내성적.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랬대요. 어디 가면은 뭐 1시간 동안 말을 안 하고 뭐 1시간 지나면 조금 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낯가림이 심해. 네, 낯가림이 낯가림. 심하다. 맞아. 낯가림이 심하다. 근데 저희 아이도 그랬죠. 근데 저는 뭐 그냥 그건 성향이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 너무 반복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됐는데 1년이 돼도 말을 안 하는 어? 거예요. 애가? 네. 1년? 네. 그래서 1년은 좀 그거 심하다. 심하지 좀 않나?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어. 그냥 가볍게 넘기긴 그렇고. 근데 이제 우연찮게 남편이랑 어떤 프로그램에 또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예, 애기하고. 네, 애기랑 그녀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거의 이제 확정된 분위기라 이제 그냥 미팅만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우리 첫째 아이 민우가 말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를 안 하니까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거는 민우가 그냥 넘기기에는 좀 알아보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검색을 해봤더니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 용어긴 지금 생각하면 또 그 용어가 선택적 한구증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선택적 그게 낯가림이야. 그게 이제 옛날로 치면 낯가림이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걸 그거를 한자로 멋있게 풀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이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놀이 치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민우의 놀이 치료인데 제가 좀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왕따를 당하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유로웠지만 반대로 또 인간 관계에서 또 성숙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마음은 편했는데 또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서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 감정에 깊은 감정이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 싫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가볍게 가다 보니까 제 아이한테도 그 복잡한 감정을 헤아리지를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막아줘야 되는 부분 엄마로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둥글게 하니까 이 아이에게 또 영향이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또 성숙하고 엄마로서 강해져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제가 좀 어릴 적에 되게 믿음이 깊었지만 그 어릴 적에 그 깊어진 그 나를 좀 방치해두고 계속 살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봤는데 그 아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방에 웅크리고 있는. 그래서 내가 같이 간 게 아니고 나의 이렇게 몸과 뭐 이런 건 성숙을 했는데 내 안에 내면에 나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나는 계기가 됐는데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은 진짜 많이 이게 무슨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게 제가 그게 다 치유가 되면서 그때부터 민우의 감정을 막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니까 이 아이도 너무 좋아지고 좋아지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뭐 지금 과정이 되게 예고 많은데 갔어요. 지금 예고하고 뮤지컬 예고요? 바를 가서 노래를 말 하나도 내가 네. 아니 노래를 그러면은 부르고 혹시라도 수다쟁이 된 거 아니에요? 수다쟁이 됐죠. 혹시라도 그 아이에게 네. 어떤 말을 표현을 해준 적이 있어요? 표현은 그래서 제가 민우에게 이제 민우야 나는 모든 민우를 다 사랑해. 그래서 너가 말을 안 하든 하든 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랬더니 막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안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모르게 그 남의 시선에 신경을 썼나 보죠. 그 그렇죠. 직업상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있었겠죠. 연예인 엄마 예, 아빠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럼. 그게 딱 자유로워지니까 있어, 이 아이가 있어. 이제 뭔가 무거움이 좀 사라졌는지 네. 그러면서 하여튼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많았어요. 그거 하나로 그랬으면 괜찮은데 둘째 아이에게도 무슨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4살 때 이제 갑자기 발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못 걷는다고. 그래서 갔는데 좀 이상하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바로 갔어요. 예. 거기서 걸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걸음 이상하니까 이거는 큰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쪽을 검사했는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신경. 네, 신경계, 말초 신경계의 문제였는데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때는 전 처음 들었어요. 길랭바레 증후군. 그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껍질이 벗겨지면서 상처를 내면서 발부터 마비가 와서 나중에 심장까지. 심장을 지나가서 머리. 그러니까 제일 어머. 위험한 건 심장이랑 머리예요. 그다음 회복은 머리부터 이제 반대로 회복이 되는데 어휴, 그러면 근데 무섭다. 뭐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 이제 제가 되게 힘들 때, 근데 이제 TV 이제 기독교 방송을 막 틀어놓고 이제 막 의지할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뭐 갑자기 뭐 아플 때 응급실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유조차 모를 때. 예, 예. 그 뭐 힘드시죠? 그러면서 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건 뭐 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일을 겪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 요게 그냥 가장 큰 의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에서. 네, 제가 하는 거는 악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제가 이거 버티고 잘 이겨내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내가 예. 동참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힘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 됐어요? 왜냐면 전에는 저는 교회 가서 뭐 봉사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지금 이 현실에서 잘 이겨내고 엄마로서 잘 다독여주고 이게 또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하심이구나를 좀 깨닫게 되는 저는 좀 큰 지금은 지나가는 일이 됐어요. 그냥 아, 지금 지나갔던 현재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막 자랑처럼 얘기하죠.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데 건강해. 네. 키가 173이고 언니는 한국무용했지만 얘는 이제 현대무용 하고 있고 와. 걷는데 지장 없고. 전혀. 네. 아니 한국명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현대무용을 하고 있고 아니, 현대무용. 아이돌을 꾸미며 이렇게 신체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 신기한 게 민우는 말을 안 했는데 노래하는 일을 네. 가고 얘는 몸이 아팠는데 춤을 되려. 추는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라고 막내는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막내는 아주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선물 크고 같은 있어요. 존재로 선물 같은 존재. 저희에게 예쁘기만 힘을 주면서 오늘 같이 왔잖아요, 네, 스튜디오에. 같이 네. 왔죠. 아니 근데 그 아이 둘이 조카죠. 네. 조카 둘이 아플 때 옆에서 중보도 같이 많이 하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진짜 고마운 게 많이 이제 했죠. 남편이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예. 저희가 이렇게 대화해 보시면 그냥 너무 해맑잖아요. 저희가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겪으면서 그냥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많았지만 그 어떤 결과라고 해야 되나? 그 길을 아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많이 힘들어야 하는데 그 많이 힘든 만큼을 가게 안 하시더라고요. 뭔가 모를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맡기게 되니까 이제 동생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근데 뭔가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말 한마디를 사실은 옆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되게 그런 상황이 그렇죠.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말에 힘을 주시고 예, 네, 그랬죠. 그러죠. 네. 두 분하고 이제 네. 남편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분이잖아요. 네. 네 분이 함께 하는 이렇게 저 카톡방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말씀들을 올리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그런다 네, 그래요. 네. 그 아이를 위한 네, 큐티는 제가 자녀 동생이 기도문을 기도문이 매일 이렇게 보내줘요. 제가 이제 네네.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처럼 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또 어떤 반복되는 내용만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기도문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우리 아이를 위한 더 뜻깊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아요. 같이 올려주고. 공유. 나누면 거기에 이제 하람이 이름을 이름을 넣고, 넣고. 때로는 이제 조카들 이름을 넣고 해서 같이 중보할 수 있게 때로는 남편 이름을 넣기도 해요. 네. 나도 가끔 자녀 기도문인데 거기 자녀 이름에 남편을 저도 남편도 가끔, 같이. 이거 오빠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남편 이름. 남편들도 그 동참하죠? 네, 그럼요. 같이 같이 기도하고? 저는 사실 형부의 기도 굉장히 의지 많이 하는데 형부의 기도가 좀 특별한 좀 그 응답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언니한테 기도하면서 형부한테 꼭 기도해달라고. 좀 순수함이 있어서 네. 진짜 네. 순수한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그치. 그 옆에서 보면 형부가 저랑 좀 비슷해서 굉장히 그 마음이 동요됐을 때 하는 기도가 순수하시거든요. 되게 의지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네. 언니는 나에게 뭐다? 언니는 나에게 심장이다. 심장이다. 심장 나왔어요. 네. 야. 중심이지. 나의 중심. 동생은 나에게 뭐다? 그냥 나다. 또 다른 나. 네. 오. 야 아, 정말 심장인 거야? 나의 어느 거야? 중심 무게가? 중심. 아니, 왜냐면 언니의 생각을 중심을 주는 게 아니라 언니는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니까. 아, 예. 아멘. 네, 그래서 야, 정말 야, 멋있는 정말 자매다. 너무 멋지- 자, 이제 기도 제목 이어줄게요. 네네. 제목이요? 우리 동생부터. 뭐 네. 이게 그냥 세상 일에 또 고민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일이 나도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언니 말대로 응답이란 게 해결되는 게 응답일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이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하면 안 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일을 겪는 과정에서 예.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좋은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그릇이 되려면 도대체 어떤 그릇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길 네. 원한다 이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 있으면 어,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일이란 게 사실 가장 어깨가 무거운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 또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힘이 돼주고 싶은데 정말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더 일대일적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네. 네. 자, 우리 언니. 그냥 가장 중요한 일상인 것 같아요. 남편의 건강과 그리고 아이 양육에 있어서 정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육아인 것 같고 생각이 하지만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나와 이 아이의 관계 그리고 이 아이가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또 예. 이 삶의 근육이 생길까 이런 부분 중요한 네,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냥 사사로운 기도지만 네. 우리가 사실은 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 네. 참 중요한 얘기죠. 고맙습니다. 우리 배우 되시는 이현경 집사님, 네. 가수 출신의 이현영 집사님 자매.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인사 네. 나눌게요. 두 분 말씀 덕분에 더 뭔가 우리가 참 더 행복하구나를 또 느끼고 진짜 감사함을 아니 또 부러운 자매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지 않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서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살다가 전하는.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이 낯설지 않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못 살고 천국 가면 천국이 낯선 거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여기서 미리부터 저렇게 그럼 하면 미리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우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 기독교 대안학교 세우는 겁니다. 네. 이거는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화 걸어주시면 저희들에게 정말 자료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다 노하우. 공개해드릴게요. 네, 전화 많이 걸어주세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